안녕하세요. 오늘 매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단기적으로 관심 가지는 종목이랑 제 장고의 전략들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5배속으로 시청해 주시고, 지금 녹화하고 있는 영상은 편집하지 않고 바로 올립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잘 들리지 않는 그런 내용들이 있더라도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말씀을 드렸던 대로 우선 매매를 좀 진행을 했습니다. 이수 스페셜 테크니컬 매매를 하신 분들이 있으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저는 매매를 했는데 좀 꼬였어요, 아침에. 그래서 좀 아쉽게 매매가 흘러갔고 돈을 더 벌 수 있었는데 그렇게까지 벌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매매 이수 스페셜 같은 경우에는 뭐 금액 자체가 생각보다 많이 매매했었네요. 네. 1,000만 원이나 왔다 갔다 하면서 매매를 했었다가 지금인가 아닌가 이런 고민도 좀 하면서 좀 아쉽게 매매를 했고, 길거 깃껏 많이 매매를 해놓고도 뭐 돈 번 액수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여기다가 매도를 걸어 놓지 않았었고, 여기 위쪽 가격인가 여기 위에다가 매도를 걸어 놨었는데 거기다가 매도가 되지도 않았었고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한 주만 한번 남겨봤습니다. 그 외에 다른 종목들도 일단 매매한 내역들이 많이 있을 텐데요. 우선 수익률이 낮은 종목, 수익 금액이 낮은 종목들 위주로 말씀을 뭐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저의 잔고 형태는 이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고요. 우선 뭐 1차는 매매하려고 준비하고 있고, 지금 시장이 많이 올라온 상황에서 한 번은 꼬꾸라질 타이밍이 분명히 오거든요. 지금 오히려 조정을 미리 받아버리면 한 번 더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는 그런 구간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을 미리 대비하는 측면에서 매매를 조금 살살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미래 반도체 같은 경우는 오늘 좀 아쉽게 됐고요. 이게 저의 매매의 가장 큰 단점인데, 이때 시간 보면은 저 이제 이 봉에 매수를 했었거든요. 이 양봉에 매수를 했었고, 들어 올렸었죠? 들어 올렸을 때 매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순차적으로 일단 저는 이 양봉을 기준으로 매수를 걸어 놨었다가 여기를 이탈했을 때 일단 매도가 되었고요. 여기서 이렇게 이탈을 하고 나서 매도한 다음에 바로 그 다음에 양봉이 들어서죠. 그래서 이 양봉이 들어섰을 때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더 살까 말까 이런 고민을 더 했었다가 그냥 시장의 중심이 아닌 것 같아서 매수를 하지 않았는데, 왜냐면 매수를 한 이유 중에 한 가지 딱 이유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여기에서 이 모습이요. 들어 올렸다가 눌렀다가 다시 들어 올리는 이런 모습이 되게 되면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모습 생각하면서 매수를 할까 말까 하다가 좀 참았습니다. 반도체 쪽을 좀 참았더니 결국엔 올라갔고요. 보니까 장 끝나고 보니까 한비 반도체가 더 많이 올라가 있더라고요. 이수 페스타시스 같은 경우는 안 봤는데 한번 볼게요. 지금 이수페타시스도 여전히 견고한 흐름을 계속 보여주고 있네요. 오늘 올라가는 흐름에서 저는 가지고 있던 거를 일단 매도를 해놓고 일단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데, 3일선을 계속 지키고 가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이수페타시스가 더 올라갈 수도 있는 그런 흐름을 지금 보여주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다른 종목들은 뭐 매매를 했을 때 백강산업 같은 경우에는 손절을 저는 일단은 해놨어요. 뭐 오늘 종가에 매수를 해도 되는 타이밍이긴 한데, 더 밑에까지 내려가게 되면 매수를 뭐 더 하든지 말든지 하려고 생각을 먹다 보니까 일단 뭐 손해가 있더라도 일단 매도를 했고요. 그 외에 뭐 솔트웨어 같은 종목도 매수를 여기 아침에 잠깐 해봤었고, 인상가 종목도 매수를 잠깐 했었다가 아닌 것 같다는 생각 때문에 매도를 했는데 더 가더라고요. 그래서 뭐 일단은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 외에 신송홀딩스도 제가 이제 매매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처음에 이제 크리스탈 신소재 같은 경우는 상황에 따라서 저는 매수를 한 건데, 우선 신송홀딩스의 경우에는 좀 아쉽게 된 게 결국엔 대장이 보라티 R이 돼버렸어요. 여기에 치고 올라갈 때 형태를 잠깐 볼 수밖에 없는데, 주식 공부하실 때 여기에서 전자 누르지 말고 여기다 추가되어 있는 상태에서 종목을 클릭을 하게 되면 차트가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신송홀딩스를 이렇게 추가를 한 상태에서 보시게 되면은요, 5분봉, 3분봉으로도 충분히 볼 수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여기서 들어올릴 때 타이밍을 한번 보면은 여기가 신송홀딩스고요. 한번 먼저 들어올렸었어요. 9시 27분에 여기 반짝 들어올렸었죠. 그리고 나서 올라가는 그 봉이 39분에 올라가는 봉이 먼저 올라가는 쪽이 신송홀딩스가 아니라 보라티알이 돼버렸어요. 여기에서 지금 9%가 올랐는데 여기는 4%가 올랐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미 대장이 먼저 바뀌었습니다. 여기서 바뀌고 나서부터는 보라티알을 이제 중점적으로 봤어야 됐고요. 여기서 내려올 때도 중요하죠. 내려오는 구간에서 똑같이 내려오는 구간이 있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는 보라티알은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데 아래쪽으로 더 내려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서 이것이 1등과 2등의 그런 차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가지 특이한 점은 보라티알이 여기에서 먼저 치고 올라간 다음에 눌렸을 때 똑같이 눌렸는데 그 다음에 치고 올라가는 쪽이 또 신성홀딩스가 이렇게 치고 올라간다는 점이 좀 특이한 모습을 봤다라고 할 수 있고, 저는 이 모습 때문에 여기서 대장이 또 바뀌었다고 생각을 하고 매수를 일단 조금 해서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저는 보라티알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매매를 진행을 했고, 그리고 신성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매매를 진행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마지막으로 한번 산 후에 어디까지 떨어지나 한번 보자 라는 식으로 일단 대기를 해놨는데 더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가 되었고요. 잔고 상태는 이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신성홀딩스를 얼마 안 들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신성홀딩스, 그리고 보라티알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치고 올라가더라고요. 여기 한번 올라가고 나서 눌렸는데 다시 치고 올라가길래 상한가가 가려나?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만 한번 매수를 해봤습니다. 뭐 시간에서는 하락을 많이 했기 때문에 당장 내일 많이 하락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우선 시장에서는 중심이 되는 종목이 이거 외에는 지금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내일 뭐 떨어지게 되면, 그리고 일본 그 소금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 소금을 대체할 수 있는 뭐 대체제가 있다든지, 아니면 뭐 정부에서는 지금 수매해서 나중에 가격을 폭등하지 않도록 막겠다 이런 대책을 먼저 내놓았기 때문에 악재는 악재거든요. 근데 악재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오염수 문제가 당장 해결은 되지 않을 거라서 마스크 그 품절 대란과 좀 비슷한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오염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으면 계속해서 그래도 한 번쯤은 들어올릴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는 그런 뉴스거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피델릭스는 겨우 여기 3일선을 지켜줬는데 내일 3일선을 잘 지키는지 여부에 따라서 가지고 있는 것도 처분을 하든지 말든지 고민을 할 예정이고, 크리스탈 신소재는 오늘 아침에 여기 떨어졌을 때 매수를 했습니다. 예, 잘못 눌렸네요. 자, 여기에서 떨어졌을 때 매수한 이유는 저희 뭐 데이터인 것도 있지만은 거의 데이터 때문이긴 하죠. 여기서 떨어졌을 때 매수를 했고요. 올라갔을 때 여기 빨간 선에 보통 매도를 하는 편인데 제가 다 안 올라가는 상태에서도 한번 그냥 여기 선 보이시나요? 이 선에서도 사실 여기까지만 가고 여기를 안 간 다음에 떨어지는 경우도 생각보다 많이 있어서 매도를 일단 해놨더니 다행히 매도를 한 게 좋은 선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매도를 나눠서 매도했어요. 이때 매도할 때 나눠서 매도를 많이 했고, 지금 5분봉이라서 그런데 3분봉을 하게 되면 몇 번씩 보이시죠? 그래서 이렇게 매도를 일단 해봤고, 매매를 좀 해봤고요. 크리스탈 신소재는 계속 제가 보고 있었던 종목이라서 매매하는 것에는 크게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다만 연습용이라서 금액을 크게는 들어가지 않았었다. 이 정도만 금액을 이거는 신송이고요. 잠시만요. 이 정도 금액만 매매를 잠깐 했었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만년공장은 밑에 여기 있는 거 보고 일단 접근을 해봤고요. 저기 저점 잡아서 일단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내일 뭐 어떻게 될지는 봐야 될 것 같고, 내일 하락으로 시작을 하겠네요. 상신전자 같은 경우는 여기 밑에 내려왔을 때 일단 추가적으로 매수를 했습니다. 저는 이제 한다고 미리 말씀을 드렸죠. 여기 내려왔을 때
제가 생각했던 금액까지 어느 정도 내려와 있길래 일단 매수를 했었고요. 추매를 하는 것까지도 걸어 놨었는데 거기까지는 일단 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까지 매수가 되면은 저는 이 가격에서는 일단 매도를 걸어 두고요. 왜냐면 시장의 중심이 아니기 때문에 걸어 두고 그 다음에 움직임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로 강하게 올라온다면 강하게 올라오는 것 자체를 만든 세력들이 있겠죠. 그것들을 근거로 해서 매매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 외에 지금 매매할 종목은 글쎄요, 매매할 종목이 있나요? 없는 것 같은데 일단 인상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집중해서 한번 좀 이제 다시 볼 때가 되었어요.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은 계속해서 볼 예정이고 인산가 그리고 크리스탈 신소재도 지금 봐줄만한 그런 상황이죠. 일단 상한가가 나오고 나서 조심스럽게 눌리고 있는 중에 있으니까요. 그리고 보라티알 정도. 프로텍은 오늘 매수를 잠깐 했었다가 제가 바로 그냥 손절했습니다. 수익을 볼 수도 있었어요. 사실은 여기에서 잡았는데 이 가격에서 잡은 게 티가 나겠죠. 네, 여기서 잡았다가 조금 여기서 잡은 건 아니어서 그리고 사실 여기 3일선을 계속 지키면서 올라갈 수도 있긴 하거든요. 올라갈 수 있는데 제가 종목 수가 많아지거나 묶이는 게 좀 싫기도 했고요.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까요? 일단 제가 생각했을 때 좀 더 강한 종목이 등장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도 했고 오히려 하락을 했을 때 매수를 하는 게 저한테 더 이득이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뉴스 때문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만약에 올라가게 되면 여기에 지금 3일선이 어제 엊그제 여파 때문에 밑으로 살짝 내려올 거거든요. 그러면 내려오는 거 따라서 주가가 내려오고 그 밑을 한번 깨든지 안 깨든지 어쨌든 그 3일선을 지켜주는 모양에 따라서 여기 더 윗가격에서 살지언정 일단 매도해놓고 돈을 지키는 걸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 외에 뭐 글쎄요, 지금 매매할 종목이 엑스게이트도 내일 나오는 양봉에 따라 달라지겠네요. 오늘 이것도 매수를 잠깐 했었다가 이탈하길래 매도를 했거든요. 네, 이렇게 매도를 이탈하길래 매도를 했었어서 내일 상황을 한번 봐야겠어요. 아직은 양자 암호에 대한 얘기가 완전히 끝났다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거를 지켜보겠고 레이저 셀 같은 경우도 지금 괜찮은 위치이기는 한데 AI 반도체 관련돼서 내일 양봉이 나오는지도 한번 보겠지만 우선 저는 더 관심을 가지는 쪽은 프로텍이라서 차후에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라이콤은 더 갈 줄 알았는데 꺾였죠? 꺾였는데 최근에 다른 종목들 많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특히 라이콤 같은 경우도 꺾이고 나서 다시 들어올린 적이 있어서 그 전적을 생각하면 여기를 꺾었다가 다시 올릴 수도 있기 때문에 내일 모레까지는 한번 상황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모레가 아니라 오늘 목요일이라서 내일까지밖에 할 수가 없군요. 피델리스 종목은 더 연속적으로 상승하지는 않았고 3일선을 지키긴 했습니다만 일단 깨게 되면 여기 밑에까지도 한번 또 테스트하러 내려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모습을 또 지켜봐야겠죠. 대응을 내일 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외에는 뭐 매매할 종목이 지금 보이지가 않아서요.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 중에 피델릭스, 크리스탈 신소재, 그리고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마녀공장, 뭐 신성홀딩스는 뭐 그냥 같이 있는 거고 신성홀딩스보다는 보라티알 정도, 그리고 이제 다크호스로 생각하고 있는 EV 첨단 소재 정도까지 이렇게만 매매 관점을 두겠습니다. 인상가까지도 일단 포함을 시킬게요. 인상가 정도까지는 매매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되는 종목들이긴 한데 인상가도 오늘 경고가 들어갔죠. 인상가 경고가 들어갔다는 것, 네, 경고가 들어가게 되면 사실 공매도를 할 수가 없는 상태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경고가 가끔은 무작정 나쁜 것만은 아니고 경고가 되면서 공매도를 걸 수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매도하는 압박이 줄어들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어서 언제든지 이슈랑 그리고 차트의 모양으로 많은 결정을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 외 종목에서는 상한가 종목도 지금은 조금 오늘 같은 상한가 종목은 조금 애매한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큐라티스가 오늘 상한가 바로 들어간 상황이라서 좀 아쉽고 다산 네트워크스랑 다산 솔레타 정도는
같은 내용으로 지금 상한가가 올라갔습니다. 우크라이나 재건과 관련돼서 상한가를 이제 들어가긴 했는데, 내일 아침에 내일 아침에 거래되는 이제 거래대금 자체도 일단 많기는 하겠죠. 그런데 우크라이나 재건 얘기이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돼서는 사실 삼부토건이 오히려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종목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른 종목을 매수하는 것보다는 삼부토건을 매수하고 매매하는 게 훨씬 더 좋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내일은 경고가 또 풀리는 날이기도 하니까 내일 한 번 더 사실 좋은 이슈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내일 여기를 돌파하는 그림이 그려질 수도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이렇게 경고가 계속 유지되고 있다가 한번 풀리는 날이 있다는 것도 잘 알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영상은 여기까지 녹화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종목들을 가지고 계속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로만 매매를 잘 해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변화가 있겠죠? 어쨌든 종목 수가 많은 게 그렇게 저한테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제 성향에는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제 알았기 때문에 제 매매 방법에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종목 수를 최대한 압축을 하면서 매매를 계속해서 잘 해나갈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